네, 이렇게 이제 소위 내란 좀비들이 난리를 치고 심지어 뭐 500만이 모였다고 그렇게 가짜뉴스 성에 아주 허풍 과장을 떨지만 결국 그들은 소위 말하는 현타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타의 시간이 접어들었는지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화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셨죠? 저희가 이미 스픽스 방송을 하면서 많은 예고를 드렸습니다.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너무나 부끄럽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순간들이 올 것이다. 생각보다 빨리 오는 모양입니다. 대변인님 지금 보면 차이가요. 지난주 대비해서 한 6% 이상 올라가고 떨어지고 확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도 저 여론의 변화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보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그렇죠. 폭락각으로 갈 것이다.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잠시 돌부리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나 지금은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민주주의를 파괴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그 흐름은 곧 바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국민들을 믿고 따박따박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정치의 가장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증명해 보여주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님께서 500만이 아니라 그냥 5천만이라고 아직 크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 정당 지지율이 저 정도인데요. 저 이재명 대표님 지지율 한번 보여주실래요? PD님 저 박스 하나 준비하셨어요? 박스권 했는데 그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내란 좀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스를 제가 한번 뚫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뭐 다자 대결에서는 거의 50%에 근접하고 양자 대결에서는 다 50%를 넘어섰는데 맞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 계시죠. 충분히 또 그런 의견도 존중받아야 되고요. 다만 이제 파면이 이제 사실 빠르면 이번 주 3월 7일. 그래서 3월 7일 대통령이 파면된다 해서 옛날 화투 용어 37망통. 357, 37, 0이 되니까 그걸 우리가 망통이라고 그랬는데 한자로 보면 망할 망자 대통령 통자에서 대통령이 파면된다. 37망통 38광땡. 3월 8일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광명이 온다 이제 여론 신조어도 우리가 만들어봤는데 다가오면서 국민들께서도 이제 마음을 또 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저 30% 정도의 사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내란 폭동 계엄을 저질렀는데 그것마저도 콘크리트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 25에서 30%의 비성적 지지를 제외하고는 특히 중도층들은 갈수록 탄핵 찬성과 내란 규탄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내란의 지속과 폭동을 지속적으로 선동하는 이번 3.1절 집회에도 이 구구 세력들이라든지 일부 애국된 기독교 그다음에 국민의 의원들이 얼마나 망동과 망발을 일삼았습니까? 그렇죠. 헌재를 때려부시자는 말도 하고 이건 보수가 아니라 정말 극우도 못 되는 정말 매국 폭동 좀비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도층들과 합리적 보수층들은 다 등을 돌리고 우리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세력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이번에는 한번 맡겨보고 내란을 종식시키려면 내란을 지속하자는 세력, 폭동을 선동하는 세력을 지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들과 선을 서서히 더 그으면서 민주당 또 우리 조국혁신당 또는 범야권 지지로 또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좀 더 올라가는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서서히 올라가는 여론 지형의 변화를 지난 주말 이번 주에는 느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큰 역할도 뭐 당연히 전체적인 상승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 분 한 분씩 볼까요? 전체 비교 말고 이제 소위 내란 좀비 세력에서 가장 1등을 달린다고 하는 김문수 전체적으로 나열했을 때는 18.9%인데 1대1로 한번 보고
후계자를 김문수로 했다? 아니다. 여러 말이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구치소에서 후계자를 찍었네 말았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 김문수는 보수 대개멸을 가져올 상징적인 인물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시즌 2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아마 보수는 분열을 할 것이고 보수라고 하기도 조금 이제 극우들이 이제 분열을 하겠죠. 조금 온건한 극우와 완벽한 극우가 좀 구분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민주정부 제4기 민주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없어지는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김문수가 되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그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제4기 민주정부가 해야 될 일을 초기에 제대로 하기 위한 기반을 저들이 스스로 깔아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문수가 되는 거는 정말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건데 좀 상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국힘이라 하더라도 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서로 간의 자웅을 제대로 겨뤄보는 그런 경쟁을 해보고 싶은데 저런 분하고 경쟁을 한다는 게 그 자체가 사실 오불성설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내부 안에서 그러니까 야권 전체 내부 안에서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일을 따박따박 계속하는 그러한 집권 플랜을 계속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황동준님께서 슈퍼챗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벌써 이제 11,000명 함께하고 계신데요. 뭐 김문수 후보가 지금 건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뭐 다른 후보 볼 필요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윤석열, 김건희 세력과 정광훈 세력이 그동안 연합해서 탄핵 반대 여론을 막 자가 선동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사람은 김문수인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 신영환 교수님의 정보력으로도 그렇게 파악이 됐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김문수가 제일 무대법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친일 뉴라이트 매국 좀비에 가깝습니다. 뭐 김구주석 국적도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자인데요. 뭐 그래서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극단화되고 국민의힘 밖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사실상 조종하다시피 하는 게 지금 일부 기독교 왜곡 세력들이잖아요. 정광훈 등이. 이들이 지금 김문수에 대해서 굉장히 밀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대표가 높은데 윤재관 대변인 말처럼 예전에 뭐 우리가 건방지게 누구 나오면 땡큐다 이런 말은 저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김문수만큼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절의 대명사요. 또 최근 경기도지사 할 때도 막말과 갑질의 대명사요. 갑질 김문수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김구 선생님마저도 일본 중국 국적을 가진 거로서 몰아서 임시정부와 항일무장투쟁,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뉴라이트에 힘을 싣고 그러면서 느닷없이 또 협중정서까지 자극하는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랑 친하게 되면서 무역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챙기고 국익외교, 실용외교를 전두환 노태우도 했는데 이 자들은 전두환 노태우가 뭐 광주 시민 학살한 걸 빼고는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망가진 자들입니다. 국익도 없고 실용도 없고 외교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김문수 그 상징적 인물이거든요. 지금은 5대 3이지만 뭐 나중에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대변인님. 보통 왜 당내 경쟁을 하면 지금 나열된 후보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더 나올 거잖아요. 보나마나 지자체장들 중에도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럼 보통 자기 당내에서 1등을 달리는 사람을 막 물고 뜯고 하면서 막 공격하고 끄잡아 내리려고 하고 본인이 후보가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특이하게 김문수를 공격하는 걸 거의 안 보이거든요. 한동훈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폭망각이죠. 정치의 가장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보수가 전체가 괴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그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주장이 있고 그 자기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의 가장 기본 에이스인데 자기 주장은 없고 남 탓하고 저 사람
뒷공문이 어떤 사람 뒷공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 기승전 이재명만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한테만 계속 뒷공문이만 쫓아다니는 정치를 하잖아요. 자기의 얘기가 없고 뒷공문이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힘이 곧 폭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은 그 조국혁신당 얘기 오늘 1주년이니까 조금 말씀 좀 드리면 조국혁신당에서는 솔직히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많은 궁금했습니다.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든 정당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 과제를 꼭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저희들이 활동을 할 것인지 저희들의 주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피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당을 했기 때문에 정당이라면 국민들께 선거를 앞두고 해야 될 A를 다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런 준비들을 이제 원탁회의를 통해서 다른 당과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이번 주도 그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당의 그 존립 기반, 존재의 또 지속성 이런 것들에 충실하게 뭔가를 이제 원칙적으로 상의를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 원탁회의에서 딱 합의가 의미 있는 합의가 지금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겁니다. 옛날에 반민특위의 실패 사례를 저희들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원특위를 만들어서 이번에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들에게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반원특위를 꼭 설치하자라고 했고 그것을 여야 5당이 합의했고 곧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 역시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제안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민생 과제들도 조국혁신당이 선제적으로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 저희들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